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정신 차리고 뭐 하다 보니까 네, 이 시간이 됐네요. 네, 여러분은 혹시 요즘에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좀 전에 이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좀 전에 이제 거실 문을 열고 밖에 날씨를 한번 봤더니 날씨 날씨 해가 안 떠서 잘 모르겠는데 여튼 뭐 공기는 되게 상쾌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추위도 많이 물러가고 또 네, 뭐 날씨 좋아졌죠. 네, 날씨 좋아져가지고 봤더니 네, 상쾌하고 사실 저도 이거 녹화만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저희 집 바로 이제 중랑천이거든요. 중랑천인데 거기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뭐 걷는 거죠. 네, 운동을 한다기보다 걷고 약간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나도 이제 뭐죠? 열심히 살아야겠다. 뭐 이런 다짐? 네, 그렇죠. 좀 전에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지금 출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제 5층인데 밑에를 봤더니 차가 한 대가 나가는데 6시 거의 10분이었거든요. 지금 6시 14분인데 참 부지런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뭐, 네. 제가 요즘에 제일 뭐죠? 제일 성실하게 사는 건 아닌데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고3 때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참 그러네요. 네, 먹고 사는 게 빡빡하죠, 여러분. 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헌법과 이권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저는 이제 그 헌법 전공자고 헌법학자로서 어떤 인권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의식인데 이 의식들과 그냥 갖춰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이제 그 물질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돈이 필요한 건데 이게 내가 돈을 벌려는 이 시간 물론 이제 사람은 또 이 일을 함으로써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만족도 느끼지만 결국은 본인이 좋아하는 일은 도대체 뭐 24시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이런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것 자체,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지만 이 돈을 버는 시간조차도 어떤 이제 내가 이제 마음껏 내 시간을 쓰고 놀 자유에 뭐죠?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죠. 애매하죠. 제가 이제 뭐 먹고 마시고 놀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시간을 써야 되고 그 시간을 쓰면 내가 마음껏 쓰는 어떤 자유의 시간에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시간이 들어오니까 자유가 제한당하고 하지만 돈을 벌지 않으면 저는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뭐예요? 음, 하시고 배부른 거죠. 네, 이걸 못하니까 참 이게 돌고 도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돌고 도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중심을 잡고 어떠하게 적절하게 이거를 균형과 조화를 시키면서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돈을 벌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기본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하다 보면 내 자유가 돈 버는 데만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내 자유가 침해는 아니죠. 내 자유가 제한을 당하고 둘 사이에 적절하게 균형점을 잡아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죠, 여러분. 음. 지금 이제 오늘은 기본권의 사인적 효력을 배울 텐데 이 기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권도 물론 모든 국민이 기본권을 가지고 있고 헌법의 전제 목적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에 있지만 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모두 다 사람들이 자기 기본권을 주장하면 뭐죠? 충돌과 경합이 생기고 뭐죠? 파이팅이 일어날 수 있겠죠. 네. 싸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본권도 어떤 적절한 지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러한 기본권, 속성이 있는 거죠. 이러한 기본권이 예전에는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대국가적 효력밖에 사람들이 생각을 못했어요. 아,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국가의 공권력이구나. 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한 거죠, 여러분. 근데 점점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거의 국가의 공권력 같은 세력이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즉 뭐냐면 거대한 사회 세력과 개인 사이의 힘의 차이. 거대한 사회 세력은 뭐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회사죠. 그렇죠. 우리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면 그 근로의 대가로 이러한 이제 거대한 사회 세력이 어떤 돈을 준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이 거대한 사회 세력이 마치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재화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회 세력으로부터 종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사회 세력이 마치 국가의 공권력처럼 뭐죠? 우리를 구속하고 압박하고 더 심하면 뭐죠? 우리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어. 따라서 이 기본권의 대사인적 이력, 즉 기본권은 대국가적 이력, 그 국가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고, 그렇죠? 배웠죠? 저번 시간에. 자,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고 냅둬라 이런 건데 이러한 기본권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마치 국가 공권력과 같은 힘을 가진 비스, 비스꾸르무르한 네, 맞나요? 표현이 네, 유사한 좋은 단어가 있네요. 유사한 이 거대한 사회세력이 생겨나면서 이 사회세력과 개인의 힘의 차이로 이 사회세력 즉 우리의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이 거대한 사회 세력으로부터 그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본권에 뭐가 생겼냐면 이 대사인적 효력을 사람들이 생각해내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 거대한 사회세력과 개인 사이의 힘의 차이로 자, 기본권 사각지대 발생 우려. 그러니까 예전엔 생각을 못했어요. 아, 우리 기본권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만 침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이 거대한 어떤 사회 세력이 생기면서 약간 국가의 공권력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에 의해서 우리의 기본권들이 이제 침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기업에서의 결혼퇴직제, 그렇죠. 사기업 이제 다니는데 야, 결혼하면 퇴직해야지 은근 압박하는 거죠. 네, 이런 거라든지 남녀 임금 타변, 네, 이런 것들. 이거 침해죠, 여러분. 네, 그다음에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 어, 어, 그렇죠. 언론이라고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는 보도를 막 해대면서 악의적인 보도를 해대는 거죠. 그거. 물론 언론 보도가 신속성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약간 정확성이 떨어져도 어떤 이제 신속성 때문에 보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너무 악의적인 보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언론 보도에 의한 어떤 인격권의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사회 세력인 거죠. 거대 사회 세력, 언론이라든지 또는 사기업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그런 정규교육, 그다음에 또 공장들의 공해 문제, 환경권,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거대한 사회 세력에 의해서 침해가 되면서 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본권이 어떤 국가로만 효력이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대사회적 력, 뭐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기본권의 효력이 미친다. 자, 이런 거죠, 이거. 이해하시나요? 이 기본권이 국가애로만 미치는 게 아니고 국가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고 기본권이 내 옆에 있는 뭐죠? 사인, 개인에게도 기본권이 미친다 이런 거죠, 여러분. 누가요? 거대한 사회세력,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어떤 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기본권 건들지 마라는 어떤 기본권의 효력이 기본권의 힘에 미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그다음에 거기에 대비해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권이 예전에는 국가가 공권력으로 침해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방어하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공권력은 아닌데 거의 공권력과 유사한 거대한 사회 세력이 생겨나면서 얘네들이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 기본권의 범위, 효력의 범위를 개인, 그 사인까지도 넓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헌법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효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헌법 제21조 4항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 제가 띄워놨는데, 보시면 21조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정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서 이 헌법이 기본권에 대해 사회적 효력에 어떤 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언론 출판의 어떤 자유도 제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입법에 의한 방법도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입법. 자, 헌법 제37조 제2항이 뭐죠? 기본권 제한 법률이죠. 기본권 제한 여기 보시면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본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자,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유와 권리는 뭐죠? 기본권이죠, 기본권. 자,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근거한 입법인 거죠, 여러분. 자, 남녀평등이라든지 강제노역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이 법률들이 다 어디예요? 네,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목적이 이거예요.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이라도 필요치 않으면 상관없고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법률의 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자, 입법에 의해서 남녀평등이라든지 어떤 강제노역 금지,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개정이 됐죠. 입법에 의한 방법으로. 즉 뭐냐면 거대한 사회 세력이 뭐죠? 어, 거대한 사회 세력이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입법으로만이 우리의 기본권이 제한이 가능하고 너네 사적인 권력, 거대한 사회 세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음. 자, 그리고 자, 헌법 해석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헌법 해석. 자, 사회적 효력이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 제 헌법 제33조 근로 3권이겠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자, 사측이 노측에 아니죠. 네. 이 사측에 네, 이런 권한을 갖는 거죠, 여러분. 자, 직접적인 거죠. 노사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본권이죠. 즉, 기본권의 어떤 대사회적 효력이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이 대표적으로는 헌법 제33조에 있는 근로 3권인 거죠, 여러분. 여기도 쉽죠, 여러분. 근로 3권이 당연히 헌법 33조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직접 뭐죠? 노사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노조 측에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로 해요? 국가로 미쳐요? 아니죠. 네. 미치는 거죠. 기업 측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어떤 사적인 네, 그런 거죠. 네. 여기에서 적용되는 게 이제 근로 3권인데 이거는 기본권의 어떤 대사인적 효력이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우리는 지금 기본권에 대사인적 효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대사회적 효력이 부인되는 기본권. 자, 청구권이라든지 어떤 사법 절차적 기본권, 참정권은 뭐예요? 국가에게 뭔가 청구를 하고 국가에게 어떤 사법 절차적 기본권이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어떤 참정권도 어떤
국가의 어떤 투표나 어떤 선거에 참여를 하는 거죠. 저는 당연히 이런 것들은 대사회적 효력이 생길래야 생길 수 없는 기본권들인 거죠. 원칙적으로 선거권이라든지 사법 절차적 기본권이라든지 이 참정권은 기본권의 대사회적 효력이 부인되겠죠, 여러분.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 네, 상관이 없겠죠. 네, 이해하시죠? 네, 국가에게 국가의 어떤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국가 네, 이해 가시나요? 자, 청구권도 당연히 국가에서 청구를 하죠. 국가에다 청구를 하는 거죠. 개인의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사법 절차도 당연히 국가에서 운영한 검찰이라든지 법원 뭐 이런 데서 뭐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권도 뭐죠?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는 게 국가적 행사인 거죠, 여러분. 네, 그래서 대사회적 효력이 부인되는 기본권들이다. 자,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네, 이건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 네. 자, 우리 모두 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들을 가지고 있고 그 기본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기본권과 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B라는 기본권이 충돌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기본권의 충돌이고 기본권의 경합이라는 거죠. 똑같은 동일 인물이 있는데 저예요. 기본권의 주체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국가가 저에게 어떤 그 침해를 가해와요. 근데 이 침해는 저의 자유뿐만 아니고 평등권에도 문제가 생기는 침해예요. 그러면 저는 국가에 의해서 자유권도 침해를 받고 평등권도 침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즉, 제 기본권이 경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네. 보시면 일단 기본권 경합을 보시면 자 단일의 기본권 주체 그러니까 기본권 주체가 한 사람인 거죠. 한 사람. 자 단일한 어떤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해 동시에 여러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헌법적 문제가 생기고 어떤 기본권 침해가 생겼는데 이거는 저의 자유권도 훼손이 되고 평등권도 훼손이 되는 어떤 침해예요. 그래서 국가에게 주장을 해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나의 자유권도 침해되고 나의 평등권도 침해한다. 이래서 국가에게 자기의 기본권이 두 가지가 동시에 침해됐다고 국가에다가 주장을 해요. 그런 거죠. 그러면 제 안에서 그런 자유권과 평등권이 경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어떠한 기본권을 먼저 우선 보호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경합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에 반해서 충돌은 뭐죠?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담배를 피는데, 죄송해요, 담배 피시는 분들 비난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배를 피는데, 어떤 그분께서는 담배 필 자유를 주장을 하고, 또 이제 어떤 B라는 사람은,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담배의 냄새를 맡기가 싫어요. 자기의 어떤 이제 표명권이죠. 건강권을 주장하는 거죠. 난 담배 냄새를 맡고 싶지 않고 내 건강을 위해서 맡고 싶지 않다. 자, 이래서 뭐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A라는 사람의 흡연권과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의 혐연권이 충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본권 두 개가 충돌의 경우에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권의 충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자유권과 건강권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을 적용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자, 기본권의 경합은 단일의 기본권 주체인 거죠. 자,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이나 또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자기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 기본권 둘 중, 또 침해받은 기본권 다수의 기본권 중에 어떠한 기본권을 먼저 보호할 것인가, 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기본권의 경합 문제가 생기고 자, 기본권의 충돌 문제는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가 서로 다른 자신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에 대해 주장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기본권의 경합이든지 기본권의 충돌이든지 뭐예요? 누구에게 주장을 해요? 국가에게. 국가에게 주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기본권 충돌 생겼을 때 상대방한테 주장하진 않죠, 여러분. 야, 꺼! 이러지 않죠. 싸움 나죠, 여러분.
네, 서로 조심하는 게 좋은데, 여튼 이 기본권의 충돌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어디 기본권의 경합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권의 충돌도 국가에 대해 주장을 하는 거죠. 국가에. 국가 네가 해결하라 이런 거죠. 왜요? 국가가 뭐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국가가 헌법 수호, 즉 헌법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고 헌법을 보장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헌법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고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의 경합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의 충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연히 뭐죠? 우리 국민들은 누구에게 주장을 해요? 국가에 대해 주장한다. 상대방한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 대해서 뭐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첫 번째로 기본권 경합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을 하죠. 야, 너 이거 이렇게 저건 저렇게 너 왜 이거 이렇게 했어? 라고 했을 때 자, 이 종교단체는 어떤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냐면 자,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도 주장할 수 있죠. 왜 너 우리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는데 국가지가 뭔데? 우리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동시에 자 21조에는 언론의 자유를 규정을 해놨죠. 여러분 21조를 보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규정해 놓은 조항인데 자 21조에 언론의 자유를 규정을 해놨는데 당연히 종교단체가 발행하는 신문도 언론이기 때문에 이 언론의 침해가 되겠죠. 국가가 간섭하면 그러면 이 종교단체는 헌법 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고 자 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도 동시에 주장할 수 있겠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고 21조에 규정된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도 침해를 한다. 이렇게 동시에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느 기본권을 더 우선해서 보호를 할 것이냐, 종교의 자유냐, 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기본권의 경합,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기본권이 경합되면, 자,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기본권 보호가 강화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기본권이 경합되면은, 물론 우선하는 기본권을 먼저, 네, 기본권 경합 해결 방법 밑에 있죠, 여러분. 밑에 있는데, 자, 이걸 보기 전에, 자, 일반적으로 기본권이 경합되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 종교 자유를,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에 의해서, 종교단체가 조금 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뭐 종교의 자유도 주장할 수 있고 언론의 자유도 둘 다 주장할 수 있는데 자, 이 둘 다 주장하면은 만약에 뭐 국가에 이렇게 간섭하는 행위가 세부 조건으로 들어갔더니 세부 요건으로 가더니 종교의 자유는 해당이 없네. 그러면 언론의 자유로 주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봤더니 언론의 자유는 해당이 없는데 종교의 자유 좀 해당이 되겠네. 국가 간섭하는 게. 그러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겠죠. 즉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침해되는 기본권을 다 주장하면 어디 하나에 걸리겠죠. 즉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되는 기본권을 다 주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그 자체 행위가 기본권 보호의 약화를 의미하나요? 강화를 의미하겠죠, 여러분. 네, 기본권의 보호를 강화를 의미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딱 하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자, 이러한 기본권 경합의 해결 방법. 물론 이제 개인들, 단체들, 자, 기본권 주체가 자기가 침해되는 기본권을 국가에게 주장을 하죠. 이러한 기본권, 저러한 기본권, 뭐 10개, 10개, 20개, 20개 다 주장을 해요. 개인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해야겠죠. 왜냐면 그게 바로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거고,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국가는 이러한 이제 개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에 대해서 다, 네, 다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어느 걸 검토하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런 기본권이 침해가 제거가 되고 이 사람 기본권이 구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걸 국가는 고민하게 되겠죠, 여러분. 왜냐면 국가의 행정력 낭비겠죠. 이 사람이 20개 주장하고 20개를 다 검토해요.
겁나 힘들죠. 헌법재판소에서 엄청 힘들게 지켜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기본권 경합을 주장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기본권 중에 어떠한 기본권으로 판단을 해서 침해를 제거하고 이 사람의 기본권을 구제할 수 있을까? 어떠한 적절한 것들을 찾아내게 되겠죠. 자, 이럴 때, 자, 해결 방법을 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자,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 기본권이 병합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특별 기본권을 적용을 해요. 예를 들면, 자, 공무 단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겠죠. 자, 우리 헌법은 공무 단임권도 기본권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자, 직업 선택의 자유도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공무 단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동시에 주장한다면, 결국에는 이 공무 단임권이 직업 선택의 자유에 포함되겠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좀 더 넓은 의미의 어떤 기본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직업 선택의 자유보다는 약간의 더 특별법적인 이 공무단임권, 이 기본권 구제를 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업 선택의 자유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조금 더 일반적인 기본권이 아니고 특별적 기본권, 즉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특별 기본권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본권 주체가 공무 단임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이거를 둘 다 주장한다면 결국은 공무 단임권만 검토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무 단임권만 검토해도 직업 선택의 자유 이 권리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니까. 즉 직업 선택의 자유가 좀 더 일반적인 거고 공무 단위권이 조금 더 직업 선택의 자유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 단위권을 검토를 하게 되면 당연히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자연스럽게 검토가 된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개별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 우리 헌법의 제1조부터 30조까지 개별 기본권들이 쭉 있고, 자, 헌법 10조에는 자,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어떤 개별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을 동시에 주장하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행복 추구권은 더 넓은 의미의 어떤 기본권이죠. 뭐든지 다 포섭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뭐죠? 기본권을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개별 기본권을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그래서 이건 좀 여담인데 그래서 항상 국민이 어떤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어떤 기본권, 자기 기본권을 주장할 때 항상 그 뒤에 뭘 넣냐면 거의 행복 추구권을 넣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공무 단위권이 침해당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가 공무를 하면서,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서, 어떤 공무를 단임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데, 이게 침해가 되면 공무 단위권, 직업 선택의 자유, 행복 추구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행복 추구권은 항상 다 걸리겠죠. 다 걸리겠죠, 여러분.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세부 요건을 검토했는데 공무 단위권에도 안 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안 걸려요. 그럼 뭐에 걸릴 수 있어요? 행복 추구권. 바뀔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왜 이렇게 다양한 기본권을 자기가 있는 기본권을 자기에다 다 주장하냐면, 자, 헌법재판소는 개인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기본권만을 검토를 해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기가 공무단위권을 침해당했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공무단위권 하나만 써놓으면 당연히 공무단위권만 뭐죠? 검토를 해요. 하지만 공무단위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주권 다 주장하면 뭐죠? 다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특히 가장 밀접한 기본권을 뭐죠? 검토하게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죠.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주장하는 기본권만 헌법재판소에서 검토를 해요. 그래서 딸랑 공무단위권 하나 주장했는데 나중에 이 세부 요건이 여기에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기각이 되겠죠, 여러분. 기각. 그럼 개인이 주장한 그 기본권을 주장한 개인이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그 개인은 헌법재판소에 자기 기본권 구제를 신청을 할 때, 청구를 할 때 당연히 침해되는 기본권 모두를 다 받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도 하긴 해요. 근데 네, 그 예외고, 네, 여튼 개인이 주장한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그래서 개인은 자기가 침해되는 기본권들을 모두 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본권의 경합의 해결 방법은 일단 이 기본권을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 그
기본권 주체가 주장하는 기본권을 봤을 때 만약에 그 기본권들 사이에 어떤 일반적 기본권과 특별적 기본권의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 게 있으면 당연히 특별 기본권, 즉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특별 기본권을 먼저 검토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효력이나 제한의 정도가 다른 기본권이 경험하는 경우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침해되는 자기의 기본권을 기본권 주체가 주장하는데 그 기본권의 효력이나 어떤 제한의 정도가 다른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해하시나요? 어떤 것은 뭐 선거권을 침해당했고, 뭐 어떤 거는 선거권을 침해당하면서 어떤 이제 뭐 행복추구권 당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기본권 중에서는 효력이나 제한의 정도가 다른 기본권들이 다 있는데 자 이런 이제 그 기본권 주체가 자기가 침해를 당한 기본권을 주장을 할 때 효력 그 기본권의 효력 또는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 정도가 다 다른데 그런 기본권들이 경합하는 경우 즉 효력이나 제한의 정도가 다른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기본권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는 최강 효력설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기본권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걸 바로 이제 최강 효력설이고 이게 다수설이고 그 다음에 가장 약한 기본권을 먼저 적용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악 효력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그 기본권을 먼저 적용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최강 효력설이고 이게 이제 다수설하는 바고요. 아니면 가장 약한 기본권 음, 약한 기본권, 네, 가장 약한 기본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제 최악 효력설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그다음에 자, 효력이나 제한의 정도가 같은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 이거 이해 가시나요? 갑자기 이거 넘어가려다가 이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또 자, 효력이나 제한의 정도가 다른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기본권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기본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최강 효력설이고 가장 약한 기본권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악 효력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효력이나 제한의 정도가 같은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자,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최근에는 특별 기본권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최강 효력설, 그 다음에 그래도 뭐예요? 네, 기본권 경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관련성이 높은 기본권 우선의 원칙 등을 적용합니다. 즉, 뭐죠? 어떠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본권 주체가 자기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들을 쭉 열거하면서 나 이런 기본권을 침해당했어 판단해줘 딱 이러는데 특별법 우선의 원칙 또는 최강 효력설로 인해서도 기본권 경합 문제를 해결을 못할 때는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 침해 문제에 있어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기본권이 무엇인가 그 기본권을 중심으로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게 바로 관련성이 높은 기본권 우선의 원칙 등을 적용을 합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인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렇죠.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를 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일단 특별법 우선 원칙에 의해서 한번 걸러보고 그 다음에 최강 요력설에 의해서 한번 걸러보고 그 다음에도 힘들면은 그 다음에도 이제 애매하다 싶으면 뭐죠? 기본권 그 침해가 일어난 그 사안 있죠. 사안. 그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 기본권을 먼저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즉, 관련성이 높은 기본권을 우선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왜 기본권의 경합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이잖아요. 그 9명이서 1년에 헌법소원 심판하는 게 거의 10,000건이 넘어요. 힘들겠죠, 여러분. 근데 한 사람이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데 기본권 막 30개씩 예를 들면 기본권 10개씩 막 주장을 해요. 그럼 그 10개를 다 검토하려면 국가 행정력 낭비인 거죠. 그래서
기본권은 하나만 검토해서 검토를 하더라도 그 사람 기본권의 구제가 가능한 경우들이 허다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의 경한 문제가 나오고, 자,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그 뭐죠?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하는 그 기본권 당하는 기본권 중에 딱 하나를 고르는 거죠. 네, 기본권 경합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음, 이러한 뭐죠? 원칙에 따라서 어떤 기본권을 하나 골라서 그 기본권을 검토함으로써 그 기본권 침해를 구제를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국가의 행정력을 아끼기 위해서. 왜냐면 나의 기본권만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음. 자, 기본권 충돌을 볼까요? 자, 기본권 충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다른 기본권 주체가 충돌하는 거죠. 서로 자기가 가진 권익을 보호해달라고 누구에게 주장을 한다고요? 국가에게 주장을 하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인공임신 중절의 경우, 자, 모의 행복 추구권, 모의 행복 추구권과 그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그다음에 보도의 자유와 저 개인의 인격권, 보도를 막 하는데 개인의 인격권이 엄청 깎여요.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언론에서 이럴 때는 어떤 뭐 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이렇게 양 법익이 충돌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사인 간의 사이의 문제, 즉 기본권의 충돌은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에 대해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사인 사이의 문제인 거죠. 사인 사이의 문제. 자, 사인 사이의 문제고, 자, 기본권의 충돌은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에 대해 자신의 기본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는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충돌 문제는 다를 수 있겠죠. 물론 이 기본권의 충돌도 사인 간에 일어나는 문제겠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모의 행복주거권 이런 게 태아의 생명권, 그다음에 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교권은 사인 사이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사인 간 사이의 문제고, 자, 기본권의 충돌은 뭐예요? 기본권이 충돌했을 때 누구한테 주장을 한다 그랬죠?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에 대해 주장을 하는 거죠. 국가에 대해. 이해하시나요? 국가에 대해 주장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뭐죠? 다르겠죠, 여러분.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다른 기본권이 그 타인에게 미치는 거고 기본권의 충돌은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자기의 기본권을 보호해달라고 국가에다 주장하는 거니까 네, 이 점이 다른 거죠.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음. 자, 기본권과 헌법상의 다른 법이 즉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의 충돌은 기본권의 충돌이 아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진정한 기본권 충돌은 무엇인가? 자, 이거 뭐죠? 이게 정말로 진정한 기본권의 충돌인가 아닌가 이런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게 정말로 기본권의 충돌인가 아닌가 진정한. 자, 이 기본권의 충돌이 아니면 당연히 이 기본권 충돌 이론으로 해결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유사한 기본권의 충돌, 유사한 짝퉁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기본권과 헌법상의 다른 법익이 충돌할 때는 기본권의 충돌이 아닌 거죠. 즉, 국민 개인관들이 자기 가진 기본권들이 충돌할 때 그게 진정한 기본권 충돌이지 어떤 기본권과 헌법상의 다른 법에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다른 법이 그 다른 법이 충돌하는 것은 기본권의 충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로 해결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보면 유사충돌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기본권 충돌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의 행복추구권. 정말 살벌하죠. 사람을 살해할 때 행복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사이코 같은 죄송해요. 애새끼들이 아니죠. 그런 분. 예를 든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살해한 자의 행복추구권과 그 다음에 희생자의 생명권은 기본권 충돌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사람을 살해하면서 자기 행복을 느낀다. 그거는 네. 무슨 내 행복 초구권이 이걸 제한하게 되면 행복 초구권을 제한받는다. 이게 침해가 된다. 그리고 희생자의 어떤 생명권 충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충돌이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의 행복 초구권과 희생자의 생명권 이거는 기본권의 충돌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유사 충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죠? 진정한 기본권 충돌이 아니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살인행위는 행복 초구권의 보호 영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행복추구권은 네, 헌법 제10조가 보호를 하고 있지만 이 살인행위는 범죄 행위지
행복추구권의 보장 내용에 이 살인행위는 뭐죠? 보호 영역으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죠, 여러분. 자, 판례는 이익 형량의 원칙에 의거 규범 조화적 해석 최대한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한다. 판례는 이런 기본권이 충돌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권과 흡연권 했을 때 판례는 뭘 더 우선시했어요? 건강권을 더 우선시했어요, 여러분. 자유권보다는 건강권이다. 어느 뭐에 있어서? 담배 피는 거에 있어서. 네. 흡연권보다는 혐연권이 더 우선한다라고 판례를 내렸어요. 그렇게 이익을 형량해보는 거죠. 어떤 이익이 더 크나?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이익 형량한 다음에 더 큰 이익이 있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거죠. 즉, 이건 개별 사안마다 그럼 다를 수 있겠죠. 이해하시죠? 네. 그럼 건강권과 흡연권, 건강권을 우선한다. 이렇게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판례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자, 그렇게 해서 이익 형량 원칙으로 이 기본권 충돌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는 거 그렇죠, 여러분. 헌법 규범들 간의 우열을 간접적으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명시적으로 헌법 규범들 간의 우열이 있다라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판례를 통해서 결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건강권과 흡연권, 건강권이 더 우선한다. 이런 어떤 결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헌법 조항의 어떤 우열 관계를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익 형량 기본권이 충돌을 하는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해결을 하면서 어떤 이익 형량의 원칙으로 해결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어떤 기본권보다 하위에 위치하게 되겠죠. 계속. 이해하시나요? 어떤 기본권이 계속 충돌을 하는데 어떤 기본권은 어떤 기본권에 비교해서 계속해서 하위 기본권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기본권을 되게 무시하고 야, 그 기본권은 뭐 보장 잘 안 되잖아 하면서 그 기본권이 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뭐예요? 결국은 그 기본권이 사라지는 건 헌법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 사문화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아, 이게 더 우선이지라고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외면받는 기본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본권이 한 번 외면받으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천 번, 만 번씩 막 외면을 당하면 어느새 국민의 인식에는 그건 기본권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정말 피땀 흘려 쟁취한 그 기본권, 그 소중한 기본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물론 이익 형량의 원칙에 의해서 떤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자, 그거보다는 자, 최대한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떤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 기본권이 어느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의 충돌이 문제가 생기면 서로의 기본권이 잘 조화되는 그 점에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오늘도 5주차는 못할 것 같은데.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끝날 것 같아요. 4주차 마지막 하다 보면. 네. 좀 많이 남았죠, 밑에. 네.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네. 계속 살게요.